앉을 때도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게 동그랗게 많은 게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쓸 때도 똑바로 못 쓰시고 결국 누울 때도 똑바로 못 누우세요.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 것밖에 이분은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길TV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특별한 기획을 마련했는데, 저는 언제나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 중에 근본적인 치료가 있고 근본적이지 않은 치료가 있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과 생활습관 교정밖에 없다. 그리고 통증 치료들은 부가적인 치료들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습관 교정이 우리가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드리기가 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재활을 통해서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로 생활습관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동작인지 제가 설명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해를 하는데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MBC 방송에서 치료했던 어머니 영상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이 어머니 되게 많이 밝아지셨는데 치료하시고. 만으로 79세 어르신이고 지금 가시다가 복대를 하고 걸으시고 허리를 뒤로 피시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환자분들이 걸을 때 허리 뒤로 손이 가는 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협착이 되면은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거든요. 그런데 허리를 숙이고 걸으면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허리는 숙인 상태에서 무게중심은 좀 더 일으켜야지 몸에 힘이 덜 들고 허리 통증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걸으시는 분들은 협착이 꽤 많이 진행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에 근력이 괜찮고 협착만 있으신 분들은 그냥 숙이고 걸으세요. 근데 이 숙이고 걷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몸에 힘이 빠지시면은 숙인 상태에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허리 위에 손을 대고 몸을 피시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협착이 좀 더 중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님의 더 중증이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릎을 굽히고 걸으십니다. 허리를 피는 게 안 되고 몸이 숙여지면은 걷는 게 너무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시고 허리를 피고 걷는 이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머니는 협착증 허리 숙이는 걷는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세 번째 단계까지 되신 분들은 대부분 근감소를 되게 많이 동반하신 분들이셔서 보통 허리가 숙여지는 게 추세적으로 진행하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어머니 걸으실 때 보면 복대를 차고 걸으시잖아요. 원래 배에 힘을 잘 줘서 몸을 안 흔들리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배에 힘을 잘 못 주시기 때문에 복대를 차시는 거예요. 복대 착용은 내가 평소보다 힘든 일을 할 때 잠깐 차야 되는 정도만 복대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산책에까지 보조기를 활용해야 된다. 그럼 구조적인 치료를 할 게 있는데 먼저 찾아보시고 나서 할 게 없다면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산책에까지 보조기를 써야 된다는 거는 극도로 몸이 많이 노쇠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내시는 건, 일상생활 되시는 건 빨간불이 들어온 게 맞습니다. 복대를 안 차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걸까요? 복대를 안 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좋은 게 맞고요. 그 다음으로는 복대를 지속적으로 차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꼭 힘들지 않은 동작에서 내 힘을 써야 되는데 복대를 지속적으로 차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동작에서까지 내가 힘을 안 주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차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할 때 잠깐씩 보조기를 활용하거나 복대를 활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차는 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산책할 때 올바른 산책 방법이 있지? 산책은 절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이제 못 걷기 시작하면 억지로 양을 맞추려고 만보를 세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몸이 힘들지 않고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편안하게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서 걸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 시기가 좀 늦어서 허리가 자꾸 숙여지는데 억지로 만보, 7,000보 억지로 걸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걷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심폐지구력도 기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산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걷는 양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렇게 어머님같이 허리가 숙여지시는 분은 수영을 하셔도 좋고요, 자전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허리 안 피고 유산소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이 억지로 걷기로 유산소 운동 하려고 그러면은 허리만 더 빨리 망가지고 운동도 안 되는 겁니다. 앉아서 또 TV 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어머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내밀고 등을 동그랗게 말고 있죠? 결국 협착증이라는 건 허리를 못 피는 병입니다. 허리를 피면은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를 못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게 편해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고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부담이 안 가시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 텔레비 보시는 모습 보시면 등을 동그랗게 말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말면 허리에 신경은 덜 눌리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앉아있는 것도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단순히 신경이 눌리는 협착 요소 이외에다가 뼈랑 부딪혀서 뼈가 부서지면서 아픈, 뼈가 갈리는 느낌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앉아있을 때 편한 게 협착증의 주요 증상이고, 앉아있을 때 편안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아파지면은 그건 뼈가 갈리면서 뼈에 무리가 가면서 아프신 겁니다. 허리를 못 필 정도의 협착은 수술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뼈가 아픈 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습관, 코를 길러서 관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협착이 심해서 코를 기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을 하고 코를 길러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숙이고 앉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유압해 버리시는 거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숙이고 앉았을 때 허리가 아프면 가만만 해서 허리를 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코어를 강화해서 허리 통증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보시고, 근데 실은 안 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다 안 되면 유압을 하는 건데 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가 아플 만큼 허리를 못 씁니다. 그래서 유압이 필요한 경우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TV를 앉아서 보시다가 또 불편하신 옆으로 누우세요. 그런 것도 이제 허리에 조금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은 똑바로 못 누워요. 앉을 때도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 게 동그랗게 마는 게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쓸 때도 똑바로 못 쓰시고 결국 누울 때도 똑바로 못 누우세요.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 것밖에 이분은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구르는 과정에서 똑바로 눕는 순간에 힘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굴러버리면은 허리가 펴지잖아요. 그 펴지는 동안 또 신경이 눌리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신경이 눌려서 그러신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허리가 숙여지는 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신경이 눌린 결과 허리를 숙여지는 건데 그 결과를 고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을 고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코에 힘이 떨어지는 거, 신경이 눌린 거, 이걸 고쳐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환자분들이 자꾸 결과를 고치려서 허리가 숙여지는 분이 자꾸 억지로 피려면 신경 손상만 더 만들고 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앉아있는 자세를 보조해주는 의자들 있잖아요. 도움이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직 분들이 그걸 비싼 걸 많이 쓰시거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때는 앞으로 숙여야 되잖아요. 등이 닿질 않잖아요. 쉴 때 약간 더 편하게 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쉴 때 앉아서 쉬지 마시고 서서 스트레칭 하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분들 일하실 때는 팔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등받이 닿지가 않아요. 그럼 비싼 등받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허리 더 빨리 망가집니다. 일하실 땐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는 시트가 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할 때는 뒤로 기대고 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시트는 상당히 편안한 시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 건강에. 근데 사무 환경에서 의자는 사무를 볼 동안은 팔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등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팔이 앞으로 나서 등이 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허리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무 환경에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앉아서 TV 볼 때 올바른 자세 같은 거? 앉아서 TV 볼 때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보통은 협착증인 결과로 저렇게 되는 거지 저렇게 앉아서 협착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TV 볼 때는 좀 가능하면 좀 기대서 보시는 게 좋긴 한데 어머니는 허리를 펴서 기댈 수 없는 상황이세요. 이미 그런 사람한테 TV 볼 수 있는 좋은 소파를 사드린다고 해서 어머니 그 의자에 앉을 수가 없으세요. 허리를 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그 가구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집안일 하실 때 이제 걸레질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버티세요? 걸레질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걸레질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렇게 걸레질을 하려면은 자기 상체를 다 들었다 내렸다를 많이 하고, 어머니 지금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팔에 힘을 많이 주시지 아랫배 힘을 잘 못 주세요. 그럼 팔에 힘을 많이 주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몸이 울렁울렁 그러면은 허리에 계속 자극을 주겠죠. 무릎도 아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다 아파집니다. 그냥 미는 걸레 쓰시고, 요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르신들한테는 안마기 사주지 말고 로봇 청소기를 사드리세요. 효도 선물은. 안마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어르신들 청소하다 보면 허리 나갑니다. 웬만한 안마 의자보다 최고급 로봇 청소기가 더 비싸지 않거든요. 로봇 청소기를 사드리는 게 어르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안마 의자 한다고 해서 어르신 수명이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어머니 이 장면은 수술하시고 찍으신 장면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수술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걸레 닦으시잖아요. 어머니는 되게 자랑스러우셨겠죠. 걸레질이 된다. 난 걸레질을 못했는데. 걸레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한테 효도 선물로 제가 로봇 청소기를 사드리라고 자녀분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망가집니다. PPL 받으신 건 아니에요? 응? PPL 받으신 저희 집에서 로봇 청소기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하시는 장면은 좀 어떠세요? 설거지 하시는 모습 보면 어머니가 지금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서서 하시잖아요. 근데 허리가 많이 펴지셔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설거지 하실 때는 설거지를 완전히 안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쿠션을 대서 무릎을 좀 기대고 하시면은 아랫배 힘이 저절로 들어가는 반기마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설거지 하시는 게 힘은 좀 더 들겠지만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무릎 앞쪽에 쿠션 같은 걸 대서 약간 기마 자세 형태로 설거지 하시면 허리 부담도 적어지고 코어 운동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주기가 어려워서 피곤해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면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내가 30분에서 아프면 20분씩 끊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별로 몸에 문제도 안 오고 자기 일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내가 얼마나 하면 아픈지 모르니까 다 하고 나서 몸져 누우세요. 그러시면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노화라는 게 결국 안 아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나을 수 있는 병 낫게 해주는 거고 살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거지. 다 안 아프게 해주고 죽을 사람 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의사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덜 아프게 하는 게 치료고 통증이 덜 생기게 하는 게 좋은 치료입니다. 환자분들은 내가 아파지면 주사 맞고 좋은 약 먹고 원인이 뭔지 생각하는데 그거를 생각하실 시간에 내가 뭐 하면 아파지는지를 생각을 하셔서 안 아프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면 통증을 느끼는지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도 무릎 밑에 쿠션 같은 거 대시고 기마 자세로 설거지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안 아플 만큼만 나눠서 끊어서 하시는 게 어머니 건강을 지키시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원래 뭐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세계적인 거부들도 만나도 80 먹으면 무슨 약 먹으면 안 아프냐 그런 얘기하고 산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노화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늙었다는 걸 받아들여서 안 아프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랑 내가 늙었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젊었을 때처럼 쓰려고 하시는 분이랑 그게 큰 차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도 아껴 쓰실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좀 만드시죠. 로봇 청소기 돌리시고 무릎 밑에 쿠션 대고 수술까지 하셨으니까 좋고 복대라도 차고 이렇게 막 억지로 걸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은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일 가족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들 생활 습관이나 생활하는 모습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얼굴은 가리고 저희가 환자분 영상을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좋으신지 뭐 수술하신 분들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잘 안 들으시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분석해서 어떻게 지내시는 게 어르신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